토끼와 거북이가 마라톤을 뜁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떤 동물의 스타일을 추구해야 할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거북이가 아니라 토끼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 경주를 했다면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압승했겠죠? 우리가 보는 나무의사 시험은 마라톤처럼 호흡이 긴 시험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호흡을 짧게 가져도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토끼처럼 빠르게 합격할수록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회차 시험을 치렀는데 2차 시험 스터디를 같이 진행했던 지금은 나무의사가 되신 분께서 저에게 참 여우같이 공부한다고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한 공부를 추구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말씀이었어요. 시험 기간을 길게 잡고 천천히 공부하시면 어떤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도 결국엔 합격이라는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우처럼 그리고 토끼처럼 이 시험을 빠르게 정복해서 실제 나무의사가 되어서 실무적인 경험과 지식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토끼와 여우처럼 공부하기 위한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질문을 드릴게요. 문제집 3권을 풀고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 문제집 1권만 풀고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 자, 생각해 보실게요. 둘 중에 누가 합격할 확률이 클까요? 마음속에 각자의 대답을 마음속에 지닌 채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영상을 봐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내용 들어갈게요.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 접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개념 확인 문제, 모의고사, 타시험 기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의사 기출. 이 문제들의 중요도를 나누어 봤어요. 자, 1부터 4위까지. 자, 중요도 말고도 이 문제들은 만들어진 과정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목적도 다르게 가져야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특히 타시험 기출과 개념 확인 문제는 어떤 문제집에는 묶여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묶음으로 한 번에 수록한 것을 푸는 건 그 목적에 맞게 학습하기 어렵겠죠? 이러한 부분도 챙겨주시고 본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도 낮은 순위부터 해당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4위,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를 대부분의 수험생분들께서 내가 여태 진행한 공부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척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와 그 형태나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점수로 내가 얼만큼 합격에 가까워졌는지를 가늠하면 스스로 잘못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20개 병해충을 진단하는데 이렇게 청진기를 갖다 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으로는 공부 막바지에 이르러서 실제 시험 때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서 동일한 문제수의 문제를 푸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시험 때를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문제 푸는 속도와 문제 푸는 순서를 조정하며 시험 당일날에 실행할 작전을 짜는 데 사용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셨던 공부를 믿고 쭉 나아가시는 거예요. 점수가 낮게 나오면 멘탈이 흔들릴 것 같다 싶은 분들은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3위,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개념 확인 문제는 시중의 요약서나 정리본을 잘 학습했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즉, 인풋의 확인과 아웃풋의 연습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다시 표현하자면 자신이 보고 있는 교재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틀리면 그 부분이 학습이 덜 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없는 문제집의 문제는 자칫 공부 양을 늘리는 선택일 수 있다는 부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집을 잘 풀고 많이 풀었다고 해서 합격의 순간을 단기간으로 이끌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 2위, 타시험 기출입니다. 토양학은 공무원 시험에도 존재하고 병리와 해충을 다루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와 같은 유사 기출이 존재해요. 타시험 기출이 다른 나무의사 문제집들보다 중요도가 높은 이유는 출제 과정에 있습니다. 강사의 관점으로 출제한 문제 혹은 여러 문제들을 짜집기한 모의고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선별 기준이 존재하고 드리는 시간과 전문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목이 같다면 참고한 교재도 기본서일 것이기 때문에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나무위사 시험보다 많은 회차를 거친 만큼, 그리고 그 시험의 특성에 따라 난이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위에 배치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위 기출. 기출 문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위의 것들을 먼저 풀어보고 공부하는 것은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출이 2회밖에 쌓이지 않아 기출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잡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나무위사 시험의 호흡을 길게 잡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 의존하고 다른 문제집들에 의존하면 또 나중에 기본서는 봐줘야 하니까 여러 책들을 소화해야만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이 망망대해처럼 거대해 보이고 항상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위주로 공부하고 학습 전, 중, 후로 기출은 무조건 끌고 나가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래, 기출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런데 학습 전에도 보라고 하는데 뭘 모르는데 봐서 뭐해?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학습 전, 중, 후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 중에 저만큼 나무와 거리가 멀고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부, 목부, 재선충을 처음 들어본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로 다른 아이들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2개월 만에 1차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출 플러스 기본서 중심의 학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기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기출을 통해 공부를 시작해서 머릿속에 물음표를 가져야 하고, 이 물음표를 없애는 과정에서 또 생겨날 이러한 물음표를 없애는 과정 속에서 기출 맞춤형 인간이 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다음 영상의 주제도 알게 되셨을 거예요. 바로 기출 플러스 기본서 학습법입니다. 기출은 푸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 비법을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춘남이었습니다.